안녕하십니까, 용인 준자마마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질문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 돈을 못 벌어요. 또 남편이 자꾸 기죽어요. 집에서도 기가 죽고 바깥에서도 기가 죽어요. 지금은 저희가 경쟁사회예요. 경쟁사회인데 내 남편이 되게 똑똑했던 사람이고요. 능력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렇게 남편이 많은 기가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상담을 통해서 또 저희가 많은 공부를 통해서 보면은요, 여러분. 얼마 전 영상에 제가 얘기했죠. 1층, 3층, 2층, 6층 이런 아파트의 층수를 놓고 가시면 좋다고 했는데 자, 그런 층수를 가는 것도 중요한데 못 가신 분들, 안 맞게 살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게 많은 영향이 있고 연결고리예요. 자, 남편이 쓰는 방이에요. 안방이죠, 여러분. 남편이 쓰는 안방은 서북 쪽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거는 남자의 모든 기운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흉한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물이 많다는 거예요. 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쓰는 방만큼은, 이 부부가 쓰는 방만큼은 절대 서북쪽 방향은 안 돼요. 이것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서북쪽 방향으로 인해서 많이 남편들이 힘들어한다는 통계를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남편의 방이고 남편이 쓰는 서재가 됐든 잠자는 곳은 서북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북쪽에 써버리면 여러분 남편이 모든 기운이 다 끊어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바깥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경쟁 사회에서는 많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그쪽으로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북 쪽이에요. 자, 남편이 서북 쪽에 방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남편이 사회생활에 사업이든 조직생활이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잖아요. 그런 방의 기운을, 나쁜 기운을 잡는 게 뭐예요? 황금액자도 있고 절구통도 있고 제가 수많은 걸 알려드렸어요. 소금으로도 기운을 잡아야 되고 또 수맥을 차단하는 순금액자도 있고 여러분. 남편이 자꾸 기가 죽고요. 남편이 말수가 줄어들고요. 아무런 기운도 없고요. 자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우리 남편 자는 방, 안방이 서북 쪽인지요. 서북 쪽의 잠자리는 많이 힘들어요. 남편들이 활동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서북 쪽 방향을 놓고 재물이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재물하고 남편하고는 연결고리죠, 여러분. 그러니 자, 재물은 동북쪽이라고 얘기했고 동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방을 바꾸지 못한다 하신 분들은 이 순금액자와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잡으세요. 이게 액자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 그 방을 공간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건 많이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 부부가 이렇게 서북쪽으로 인해서 모든 기운이 차단되고 있다는 거, 음의 기운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걸로 인해서 집안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남편 기살리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편안하실 것 같아요. 자, 내 남편 기살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북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북쪽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맥을 차단시키는 순금액자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마마님, 네. 저번 영상에서 남편의 이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혹시 자녀한테도 맞는 방향이 있을까요?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선생님, 자녀도 그러면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딸과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아이들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딸방하고 주방이 서쪽에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자녀는 따님은 공부를 안 하고 무엇을 하냐? 자꾸 이성에 눈을 돌려요. 자꾸. 그래서 딸방이 서쪽에 있는데 우리 자손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말썽을 피우는 경우가 있고요.
학생이면 자꾸 이성 쪽에 눈을 돌려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서쪽이 따님 방일 경우, 또 주방이 서쪽에 있으면은 부인이 조금 바깥으로 돌려가죠. 부인은 부인대로, 딸은 딸대로 집안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서쪽이 많이 흉해요, 여러분. 그래서 서쪽으로 딸 방이 있으면 딸은 공부를 하지 않고 자녀가 자꾸만 이성에 관심을 두고, 졸업한 딸이 방이 계속 서쪽에 있으면은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식도 하기 전에 남녀로 인해 말썽을 피우고, 주방이 서쪽에 있으면 부인은 부인대로 밖으로 돌아와 버리면서 자꾸 소리가 나죠, 집안에. 여러분, 비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말썽이 일어납니다, 서쪽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서쪽을 주지 마세요. 여자 방, 따님 방은 서쪽이 안 되고 주방도 서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서쪽에 또 욕실까지예요, 사실은. 욕실이 서쪽에 있으면요, 부부간이 자꾸 금이 갑니다. 공방이 생기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서쪽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돼요. 딸은 주면 안 되고, 주방도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욕실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서쪽에 이 세 곳이 있으면 집안이 깨져요. 리듬이 깨지고 집안의 행운이 깨지고 행복이 깨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쪽이 좋을까요, 여자는? 여자는 동남쪽. 딸들은 동남쪽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들은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어느 쪽을 줘야 좋으냐면요. 아들은 동쪽, 북동쪽이 남자아이들한테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방향에 맞춰서 방을 써야 공부를 잘하고, 주방이 어느 쪽에, 서쪽에 있으면 부인이 밖으로 돌아버리고 부인이 자꾸 비도덕적인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서쪽에 욕실이 있으면 부부의 공방이 생기고 부부의 두 부부가 자꾸 깨지고 금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쪽은 아이들 방을 주는 게 아니고 부엌을 둬서도 안 되고 또 욕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